네, 오늘의 종목 고민입니다. 서울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050원, 그리고 비중은 40%. 비중이 꽤 커요. 네,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울제약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 넘게 하락을 했네요. 7,950원. 네, 굉장히 폭이 좀 큽니다. 비중도 40%나 되고요. 전문가님이 코를 찡긋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40%라는 얘기에 제가 약간 심적 부담감이 좀 큰데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잘 말씀드려야겠죠. 네. 우선은 서울제약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하신 부분이면 아시겠지만 내용 고영제 그리고 연고 크림을 파는 회사예요. 뭐 비만 치료제도 팔고 있고 소화성 개용 양제도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바이오주들은 실적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뭐 투자를 계속해서 이런 회사가 좀 실적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한 방에. 그러니까요. 코로나 치료제 한번 임상 그렇죠. 가거나 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큐리언트의 이제 동사 인수를 추진설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큐리언트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염증 치료제를 이제 임상 2상까지 이제 시작을 하였고 환자 투약까지 지금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올라가지만 급등이 있으면 항상 급락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언이네요. 특히 바이오주들의 엄청나게 해당하는 말이죠. 급등이 있으면 앵커님 너무 이렇게 네, 마음이 너무 비수가 네. 이제 앵커님 멘탈을 좋습니다.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만큼 이 재료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테마들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섭취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테마들은 계속 쭉쭉 가는 반면에 이런 코로나 염증 치료제 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하다. 앵커님이 들으셨을 때도 약하다. 염증 치료제라고 하면은 그러네요. 네, 그 코로나 치료제도 아니고 염증 치료제래요. 코로나 염증을 치료한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경구용에 비해서는 그쵸. 너무 약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제약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제약이 그러네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네, 1,050원. 1,050원을 본다면 10,000원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를. 네. 본다면 진입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언제 진입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 수익권을 갔다가 오시지 그런 것 같은데. 않았을까. 네. 아마 여기 이 부근 아니면 이 부근에서는 네. 못 잡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부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걸 진입을 지금 하셨는데 아무튼 급락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네, 일단 지지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대를 그어 보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자, 여기 지금 세 군데에 네. 매물대 지지 라인이 있고요. 4군데, 5군데, 그리고 6군데까지. 자, 굉장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주가가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지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40%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한 번에 이렇게 덜어내면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아래로 반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지금 딱 걸쳐 있네요.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지선에. 맞아요. 그 심지어 오늘 네. 양봉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네. 양봉으로 이제 윗꼬리 크게 달고 크게까지 아니죠. 윗꼬리 달고 조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 아래를 내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1%에서 2%씩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 비중이 크시잖아요. 비중이 그렇죠.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 가신다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지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이 지지 라인 무너뜨린다면 조금 그 비중을 더는 거를 고려를 네.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40%라는 비중은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데, 물을 네. 타다가 이렇게 40%까지 되는 그러실 수도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저게 이제 매수가가 아니라 네. 평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물을 타셨다면 여기 그렇죠. 이 고점에 사셨다고 네. 하는데 이건 더더욱 혼나셔야 되고요. 네. 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 약에 대한 아니면 어떤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세포에 대한 그런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코로나에 대한 연기설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정말 이게 이 기업이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바이오주들은 건들기가 참 무서운 게 공부할 시간이 무한하다면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아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알고 매수를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사실 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거를 기업을 읽고 매수를 하기엔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이오주들은 물론 순간적인 단기적인 단타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 보고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40%시고 만약에 이거를 무너뜨린다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 가시는 좀 전략을 취하시고 만약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이 올라온다고 바이오주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거의 재료가 대부분 80% 90%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입가에서 무조건 비중 덜어 가시고요. 분할로 덜어 가시고 12,000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